의사는 시술이 실패했다고 통보한다. 더 이상의 시술은 어렵다는 말이 이어진다. 침묵 속에 진료실을 나온다. 선영은 울먹이며 걸어간다. 태주는 뒤에서 따라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부부는 입양을 생각한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는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입양기관을 찾는다. 태주는 서류를 살펴보지만 확신이 없다. 선영은 구석에 앉아있는 소년을 발견한다. 소년의 이름은 민호, 10살이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다. 선영은 손을 내민다. 민호는 망설이다가 손을 잡는다. 태주는 아이의 눈빛을 바라본다. 부부는 고민 끝에 입양 서류에 서명한다. 민호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본다. 세 사람은 함께 차에 오른다. 차에서 내린 민호는 집을 올려다본다. 선영은 미리 준비한 이불과 장난감을 방에 놓는다. 태주는 서서 상황을 지켜본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음식이 놓인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숟가락을 든다.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떠준다. 민호는 자신의 방에 혼자 들어간다. 선영은 문틈으로 아이가 이불을 덮는 것을 확인한다. 집안은 낯설게 고요하다. 갑자기 아이의 방에서 괴성이 터져 나온다. 선영은 놀라 문을 열고 뛰어든다. 민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몸부림친다. 민호는 눈을 부릅뜨고 선영을 똑바로 바라본다. 선영은 아이를 토닥이며 옆에 앉는다. 태주는 문가에 서서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본다. 아이의 눈빛이 잠시 섬뜩하게 번뜩인다. 선영은 민호의 손을 잡고 학교 정문 앞에 선다. 민호는 무표정하게 주변을 둘러본다. 교실 안 담임은 민호를 소개한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낸다. 옆자리 학생이 말을 걸지만 민호는 고개를 돌린다. 쉬는 시간에도 혼자 책상에 앉아 있다. 교실은 점점 그를 경계하는 분위기로 변한다. 미술 시간 아이들은 가족을 그린다. 민호의 종이에는 붉게 칠해진 인물과 칼이 나타난다. 담임은 학부모 면담에서 그림을 보여준다. 선영은 당황하며 웃어넘기려 한다. 태주는 그림을 뚫어져라 바라본다. 그림 속 인물들의 얼굴이 칠흑같이 지워져 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민호의 손을 꼭 잡는다. 그날 밤 현관 앞에 죽은 고양이 사체가 놓인다. 선영은 놀라며 소리를 지른다. 현관 앞 동물 사체를 치운 뒤 태주는 쓰레기 봉투를 묶는다. 선영은 불안해하며 아이 때문이 아니라고 말한다. 태주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간다. 학교에서 담임이 다시 연락을 한다. 민호가 수업 중 이상한 소리를 중얼거렸다는 보고다. 선영은 교무실에서 곤란한 표정을 짓는다. 태주는 점점 얼굴이 굳어간다. 그날 밤 거실에서 물건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태주는 아이 방을 들여다본다. 벽에는 이상한 낙서들이 연필로 새겨져 있다. 낙서 속에는 반복되는 인물 그림과 칼 모양이 있다. 저녁 식사 자리, 민호는 말없이 밥만 먹는다. 태주는 아이를 뚫어져라 바라본다. 식탁 위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된다. 태주는 아이가 문제라고 말한다. 선영은 아이를 두둔하며 남편을 몰아세운다. 태주는 결국 집을 나가버린다. 늦은 밤 태준이 돌아온다. 거실은 불이 꺼져 있고 정적이 흐른다. 태주는 조용히 민호의 방 문을 연다. 그는 옷장을 살핀다. 옷장 깊숙한 곳에 낡은 상자가 놓여 있다. 상자 안에는 작은 칼이 있다. 동물뼈 조각과 오래된 아이들의 물건도 들어있다. 그때 방문이 삐걱 열리며 민호가 나타난다. 태주는 상자를 움켜쥔 채 굳어있다. 낡은 서류 봉투가 밑바닥에서 발견된다. 봉투 안에는 고아원 기록지가 들어있다. 기록지에는 문제 행동 지속, 공격성, 동물 학대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서류 사이에서 낡은 흑백 사진이 나온다. 사진 속에는 어린 민호와 다른 아이들이 함께 있다. 뒷줄의 한 아이는 팔에 붕대를 감고 있다. 민호는 사진 속에서 비웃고 있다. 태주는 선영에게 사실을 털어놓는다. 그는 아이가 위험하다고 단호히 말한다. 선영은 믿지 않으며 남편을 비난한다.
부부가 퇴근 후 집으로 들어온 순간 민우는 칼을 다시 집어들고 위협적으로 서 있다. 태주는 몸을 낮춰 방어 자세를 취한다. 태주는 아이를 붙잡고 칼을 빼앗으려 한다. 집 안가구가 넘어지고 조명이 깜빡인다. 거실은 아수라장으로 변한다. 태준이 아내를 밀쳐서 막으려 하지만 칼에 찔린다. 선영도 민우를 막다가 부상을 입는다. 민우는 무표정하게 칼을 들고 서 있다. 충돌이 끝난 후 집안은 피와 어지러움으로 뒤덮인다. 민우는 바닥에 떨어진 칼을 집어들고 서 있다. 민우의 얼굴에는 감정 없는 표정이 남는다. 다음 날 아침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한다. 거실과 부엌, 방에는 피로 얼룩진 시신 두 구가 발견된다. 창문은 일부 열려 있고 집안은 혼란스럽다. 민우는 구석에서 앉아 눈물을 흘리는 척한다. 경찰은 태준과 선영의 시신을 확인하고 주변을 수색한다. 경찰은 아이에게 다가가 질문을 시도한다. 민우는 눈물을 흘리며 부모가 자신을 학대했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민우를 보호시설로 데려간다. 아이의 주장과 주변 증거 사이에서 조사 착수. 민우는 순진한 표정으로 경찰의 손을 잡는다. 사건 기록과 보고서는 보호시설에 전달된다. 민우의 진술과 사진, 집안 상황이 함께 첨부된다. 사회와 언론은 사건을 비극적 부모 학대 사례로 해석한다. 민우는 몇 년 후 새로운 가정에 입양된다. 새 부모는 밝게 웃으며 민우를 맞이한다. 민우는 얌전히 손을 내밀어 인사한다. 창문 밖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온다. 민우는 책상 위에서 새 노트를 꺼낸다. 첫 장을 펴고 가족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새 부모는 거실에서 민우를 바라본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진다. 민우가 그린 그림에는 새 가족이 모두 붉게 칠해져 있다. 그림 속 얼굴들은 모두 표정 없이 서 있다. 새 부모는 그림에 신경 쓰지 않고 행복해한다. 민우는 연필을 잡은 손을 잠시 멈춘다. 방 안의 그림자와 민우의 눈빛이 겹친다. 집안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긴장감이 흐른다. 민우는 책상을 정리하고 방을 나선다. 새 부모는 뒤따라가며 웃음을 이어간다. 민우의 눈빛이 잠깐 카메라를 향한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며 장면이 끝난다.